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건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가 없을 때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가 있을 때 얘기할게요. 자, 근데 나머지 상황은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X1년 1월 1일 상품 3만 원의 기초 재고가 있었고요. 상품 매입한 것 좀 볼게요. 상품 30만 원 매입했고요. 자, 그 다음 또 매입한 게요. 상품 20만 원 매입했습니다. 자, 제가 그냥 깔아드릴게요. 자, 기말 상품 재고가요. 만약에 8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좀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초에 있던 상품 12월 날 기초에 있던 상품 모두 판매에서 감소했다라고 일단 전제 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단기에 매입한 것들도 전부 다 팔아서 없어졌다. 감소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었던 거죠. 기말에 창고 가보니까요. 기말에 창고 가보니까 얼마큼 있었대요? 8만 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실제 판매된 건 얼마일까요? 45만 원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 상품이 있을 때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각 계정 과목별로 강론해서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머지 것들 막 전기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다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손으로 우리 수기로 회계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엑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런 상황 하에서 왜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판단력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잊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내용은 좀 안 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해당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좀 조금만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무래도 추석 지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리한 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활동과 재무제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거? 유용한 정보 제공할 건데요. 뭐 할 수 있도록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면 좋겠는데요. 이 비용과 효익의 관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으시려면요. 그렇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제공합니다. 일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만들어도 동일한 결과야 되고요. 누가 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IFRS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모두 수용한 게 아니고요. 한국에 맞게 혹은 한국 실정에 맞는 것들만 우리가 채택한 KIFRS에 의해서 재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장기업은요 무조건 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비상장 기업 중에서요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하는 기업은 그렇죠. IFRS 그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요 그냥 일반 기업회계 기준 예전에 공부했던 친구들 갭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재무제표다라고 하면 크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고요.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자본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흐름표인데요. 아마 최근 교재 갖고 있는 분들 보시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앞에 용어가 바뀌었을 겁니다. 뭘로요? 연결로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가 기본 재무제표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이 연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끝나갈 때 한번 다시 언급해 볼게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재무제표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 합쳐서 뭐 본다고요? 재무제표다라고 하고요. 특이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석은 별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 만약에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요 밑에다가 1, 해당 사건은 블라블라 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주석이다라고 하는데, 요 주석 사항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재무제표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재무지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무제표들은요, 그냥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고요,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재무상태표의 차변은요, 자산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변은 부채와 자본인데요. 이 현금 흐름표는요. 자산 중에서도요.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화와 관련된 이 변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자본 변동표는요. 오른쪽 대변에 있는 여러분들 자본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 이런 것들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예, 맞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재무제표는요. 그냥 단일 재무제표 혼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요. 특정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주석도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좀 얘기했는데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기호를 넣고 기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별지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요. 여러 가지 유용성도 있고 한계점도 있는데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은요. 필요로 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점으로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목적이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들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보를 다 줄 수는 없다는 거고요.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들만 있는 거지 뭔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요?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크게 세 가지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정 시점의 자산과 특정 시점의 부채, 특정 시점의 자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회계 등식은요. 일반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본에 대한 청구권은요. 그렇죠. 부채에 투자한 사람은요. 이자와 원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자본은요. 그렇죠.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굳이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요. 자산의 정의는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특정 기업 실체가 통제하고 있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에 뭔가 거래나
사건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효익과 위험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통제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니까 여러분들 망가지면요, 내가 고쳐야 되고요. 뭔가 좋아지는 게 있으면요, 내가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부채는요, 자산의 반대편에 있는 거겠죠. 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요, 지금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하고요. 자본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산에서 부채 차감한 자녀 지분이다라고 하는데요. 자녀 지분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대표적으로요, 만약에 기업이 망하거나 도산하거나 뭐 청산하게 되면요, 일단 이 자산을 매각합니다. 자산을 매각해서요, 뭐부터 갚고요? 부채부터 갚고 남는 게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 지분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대표는요, 이렇게 좀 표시하는데, 자, 얘기 좀 할게요. 자, 정확하게 재무상대표다라고 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그렇죠, 특정 실체에 대한 정보니까요,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특정 시점입니다. 언제요? 지금 기말 현재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다가, 그리고 금액이 무슨 단위로 측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왜? 여러분들 우리가 화폐 단위로 우리 회계는요, 측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재무상대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그렇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인데요, 구분할 때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건 밑에서 볼게요. 자, 우리가 유동자산이다라고 하면요,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상 영업주기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삼성이다라고 하면 삼성은요, 그렇죠, 뭐 반도체를 생산하고요, 이 반도체를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을 회수하는 형태로 얘기할 겁니다. 요 한 사이클을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요, 이 정상 영업주기 안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고 현금화되거나 혹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비유동자산은요, 유동자산 이외의 것들이 다 비유동자산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현금으로 전환되는데 정상 영업주기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뭐 1년 초과해서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우리가 전환하기가 조금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유동자산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해서 현금과, 그리고 현금과 매우 유사한 자산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 투자,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단타 매매하면요, 막 샀다 팔았다 막 하잖아요. 네, 막 그런 것들 우리가 단기 투자, 금융자산이다라고 하고요. 자, 매출 채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매출 채권, 그렇죠? 매출세, 우리가 상품을,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기타 채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뭐 돈 못 받은 것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무슨 목적으로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과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만 더 포함할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요, 여러분들 뭔가 한번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걸 비품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빨리빨리 사용해서 없어지는 걸요, 소모품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소모품은요,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소모품도 재고자산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비유동자산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현금을 전환하는데 1년 초과되는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이죠. 뭐 장기 투자 금융자산, 여러분들 이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적이요, 장기 투자 관점이니까요,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투자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요즘 쉽게 매매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자산이 있는데요, 유형자산은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형체가 있고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걸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 라고 하고요.
자,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유형은요. 형체가 있는 거고요. 무형은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식별 가능한 걸 우리가 무형자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식별 가능하다는 건 별건 아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비행기 소리가 나서요. 딱 쳐다보니까 약간 파란색이 지나갔어요. 어디 걸까요? 그렇죠. 대한항공이죠. 비행기 소리가 나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오렌지색이에요.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요. 어디 걸로 알 수 있어요? 제주 항공이겠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부채는요, 이제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다라고 하는 건데요. 유동부채는요, 말 그대로요.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안에 지불될 것으로. 즉, 여러분들,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유동부채다라고 얘기하고요. 미유동부채는요, 똑같죠? 유동부채 이외의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매입, 채무, 상품 외상으로 구입한 거, 매입 채무, 그리고 기타 채무들, 그리고 아예 써있죠? 단기 차입금. 그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인데요. 이름은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 뭔가 긴 거 같은데요. 뭐 하면 된 거예요, 너희가? 그렇죠. 상환 기간이, 그렇죠. 1년 이내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앞에다가 유동성이라고 붙여서, 너는 이름은 장기라서 긴 거, 아주 오래된 비유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동이다라고 표시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채. 여러분들 법인세는요, 1년마다 납부하시는 거니까요. 얘는요, 비유동은 아닌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비유동부채 되시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와 있죠? 장기차입금. 장기니까 당연히 비유동 항목일 거고요.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연되는 거 아직 얘기 안 들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퇴직급여. 여러분 잘 모르셔도요. 여러분들 혹시 퇴직금은요, 얼마나 재직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최소한 1년 초과해서 근무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1년 넘어가니까요. 당연히 퇴직금이 나온다, 퇴직금을 받는다, 혹은 기업에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최소한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비유동일 거고요. 아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기성 충당부채라고 나와 있네요. 예, 기간이 장기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비유동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은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본은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쉬운 표현은 아니고요. 크게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납입자본은요. 말 그대로요. 투자자, 주주가 우리 기업에 납입 뭡니까? 돈 내고 주식 사간 걸 우리가 납입자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주가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회사가요. 주주 10,000원만 줄래? 야, 10,000원만 투자해주라 라고 했는데요. 주주가 기분 좋으니까요. 야, 나 15,000원 줄래? 라고 좀 더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은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건데요. 기업에 무언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돈 벌었어요. 이익 났습니다. 다 써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렇죠. 저축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부모님이 그것도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기타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로요. 포괄 손익계산서인데요. 포괄 손익계산서는요. 자, 이겁니다.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에 대한 정보고요. 기업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손익들을 모아놓은 거, 손실이다, 이익이다라는 것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재무제표의 명칭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니까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는요. 그냥 12월 31일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손익계산서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매출인데요. 자, 매출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상품 등 재고 자산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우리가 매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출 원가는요. 그 재고 자산의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서요. 매출 원가 빼면요.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판매 활동과 기업을 관리하는 활동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얘기해서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 주시면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영업이익이요. 우리 기업의 주된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손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합니다. 뭐 우리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 아닌 거, 뭐 얘기했었죠. 우리가 치킨집이에요. 치킨 가게예요. 우리의 주된 목표는 뭐 사고 파는 거예요? 닭 사다가 치킨 파는 거죠. 근데 부수적으로 뭐도 팔 수 있어요? 맥주나 뭐 치킨 뭐 이런 것도 팔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영업 외 손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더해주고 빼주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여기서요. 법인세 비용 빼주면 당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재무제표는요. 자본 변동표인데요. 여러분들 얘도요. 일정 기간 동안에 뭐에 대한 거? 자본의 변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해 줄 때요. 이렇게 기간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현금 흐름표인데요. 현금 흐름표도요,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동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얘도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기간으로 표시돼서요. 뭐, 현금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데요. 크게 여러분들 기업의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기업의 주된 활동인 영업활동, 그리고 무언가 사고 파는 투자활동, 그리고 자본 조달과 관련된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타임. 그럼 우리 지금까지요. 4개 봤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여러분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시점에 대한 정보죠? 어떤 거? 재무 상태표만 시점에 대한 정보고 나머지는 다 기간에 대한 정보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6장부터가 이제 우리 자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유동자산과 관련된 시작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추석 때문에 쉬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이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다 이미 잊고 올 거거든요. 충분히 감안해서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추석 건강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만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추석 보내시고요.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